안녕하세요. 미국 재무부 장관이 예금을 보장한다는 소식이 뜨면서 시장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3대 지수는 강력한 반등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전기차 섹터도 반등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대부분의 종목들이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금 안심을 해도 될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일 새벽이 되면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 발표가 날 것입니다. 결국 연준은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현재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연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더 이상 50bp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으면서 25p 또는 동결로 갈 것인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은 여전히 금리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확실히 대형 은행부터 중소형 은행들까지 현금이 굉장히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팩트이고요. 화폐 유동성 공급 역시나 굉장히 쪼그라든 상태입니다. 당연하게도 은행에 현재 예금이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현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잠시 은행주가 반등이 나오면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지표들은 암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많은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직원들을 자르고 있습니다. 왜 자르겠습니까? 지금은 대기업들도 벨트를 졸라맬 때다. 여러 가지 많은 지표들이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은 금리 좀 제발 내려달라. 어쨌든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죽어 나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기업일 것입니다. 2008년에 버냉키가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파월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현재 많은 지표들은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에 유념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크로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둘 수밖에 없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전기차 섹터입니다. 현재 수많은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돈입니다. 현재 돈이 없습니다. 은행들도 지금 현금이 모자른 상태인데 스타트업들 펀딩을 구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펀딩을 구해내서 생산에 성공하는 기업들이 나온다라면 그런 곳에서 대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S&P 500을 비롯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장입니다. 하지만 월가의 애널리스트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섹터는 역시나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리튬. 결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서 볼 섹터는 그 어떠한 섹터보다도 전기차 섹터가 아닐까요? 대표적으로 성공한 전기차 기업 테슬라 10년 동안 무려 7000%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처음부터 잘 나갔던 것은 아니죠. 현재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 테슬라는 2017년에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도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테슬라 모델 S랑 X 그 비싼 차 갖고 되겠느냐, 어서 빨리 저가형 전기차를 내놔라고 비판을 했으면서 항상 따라다녔던 말들이 오버 밸류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성장주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단어들을 함께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테슬라 역시나 초창기 때는 생산 가이던스 달성이 안 나오면서 언론에 엄청난 매를 맞았었는데요. 2017년 3분기 때는 테슬라 모델 3가 222대가 딜리버리 됐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테슬라를 본다라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숫자겠죠. 하지만 테슬라는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하면서 흑자로 전환이 됐고 현재 루시드와 리비안을 보시면 마진율이 굉장히 손해가 심각합니다. 결국 이것을 극복해 낼 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대박이 될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스타트업들의 여정의 끝은 어디인가? 결국 테슬라 모델 3 Y 가격대 여기 지금 베이스 프라이스에서 옵션을 더하면 결국 5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전기차이고요.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누가 성공을 할 것인가 그거 베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10년 동안에 7000%의 수익률을 가져다 줬다라면 다음 타자는 누구일 것인가? 분명히 전기차 섹터에서 보물 한두 개는 있을 것인데 그 보물이 과연 누구일 것인가? 테슬라로 큰 돈을 버신 분들의 공통점을 본다라면 굉장히 오랫동안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때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였고요. 결국 그 엄청난 수익률을 맛봤다라는 것인데 다음 타자, 전기차 섹터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는 기업들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종목들을 비롯한 성장주 종목들의 폭락에 의해서 루시드의 주가 엄청난 저평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생산 가이던스가 실망스럽더라도 지금의 주가는 너무 저평가다.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이번 연도에 매출 1.3빌리언 달성을 하면 어쨌든 매출 성장률은 100%를 넘기는 것이고요. 이 성장 매출 예상치에서 시장 초과 달성을 하느냐 마느냐가 루시드 경영진의 능력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루시드가 애플 오토 클럽 트위터에 공식적으로 올린 사실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애플 직원들과 루시드 직원분들이 친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직원들도 아니고 굉장히 고위급 직원들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애플 직원분께서 My Two Family라고 말합니다. 두 개의 가족이 함께 투게더. 이거 지금 애플이랑 루시드가 가족이 된다라는 뜻입니까? 정말로 가족이 될 거면 빨리 가족이 되고 이혼을 할 거면 빨리 이혼을 하고 빨리 노선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아무래도 루시드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소프트웨어 부분이다 보니까 애플의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공식 트위터에 올리고 고위급 직원들은 인터넷에서 침묵질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개의 기업이 가족이 될 수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조금 더 유념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루시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지금 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루시드 에어 차 보이면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립니다. 루시드 에어를 봤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딜리버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당연하게도 있지 않나. 최근에 루시드 에어 리뷰가 올라왔는데요. 간단하게 세 줄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전기차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이 조금 미비하다라고 말하면서 OTA 업데이트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비싸다. 아무래도 고급 세단이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더 저렴한 전기차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시드 에어 차량 오리지널 디자인을 조금 보고 있자면 테슬라의 느낌은 안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튜닝에 들어가고 휠만 바꿔도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기차는 굉장히 잘 뽑았는데 소프트웨어 부분과 대량 생산 부분, 결국 루시드는 이것을 해결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대박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루시드 에어 디스플레이는 LG 거를 사용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과 시가총액이 현재 같습니다. 12빌리언. 리비안 역시나 돈이 워낙 많이 깨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현금이랑 시가총액이 같아질 정도로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까? 현재 매출 성장률 부분만 본다라면 가장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4빌리언 매출을 달성을 한다라면 역시나 100%가 넘는 성장률이고요. 현재 순수 전기차 기업을 통틀어서 매출 성장률은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돈도 가장 빠르게 손실폭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현재 리비안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말한다라면 마진율이 마이너스 폭이 너무나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그 현금이 영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리비안은 승리하는 주식이 될 수가 있을까요? 7000%의 상승률,
결국 이러한 것들이 전기차 섹터 어떤 한두 종목에서는 나올 것인데요. 과연 리비안이 승리하는 기업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봐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 리비안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기차 인프라 충전소를 많이 깔고 있으면서요. 리비안의 R1S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고가의 럭셔리 SUV인데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유럽 시장과 아시아 시장 들어가 봐야지 안다. 과연 중국 시장에서 리비안이 얼마나 먹힐 것인지,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 승리를 거머쥐어야지 결국 대량 생산이라는 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리비안이랑 벤츠랑 합작 투자가 깨졌었는데 계속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상용차를 말하는 것인데요. 아마존 독점에서 벗어나서 과연 얼마나 큰 영업을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가 결국 리비안을 승리로 가느냐 마느냐 결정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카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해서 잘 해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약을 성사시키는 CEO 토니에 대해서 우리는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 역시나 자르고 있습니다. 지금 카누에게 중요한 것은 생산보다는 버티는 겁니다. 지금 은행들의 돈이 쪼그라들고 있는데 카누와 같은 스타트업 기업들, 이 펀딩을 구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패러데이 퓨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자금 조달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기차 출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펀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기차 생산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제조업은 캐피탈 인텐시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본 집약적인 사업. 그래서 카누 같은 경우에는 결국 본격적인 생산이 언제부터 들어갈 것인가, 테스트 돌리는 차량 말고 본격적으로 고객에게 딜리버리를 대량으로 언제부터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가능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카누는 현재 돈이 있는가? 펀딩이 잘 구해지고 있는가?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 지금 이미 많은 기업들은 끝난 상태인데 카누는 계속해서 미루다가 3월 30일에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발표를 딜레이를 시켰다라는 것은 지금 펀딩이 제대로 안 구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겠죠. 그래서 현재 카누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이 월마트인데요. 결국 이 월마트가 카누를 살려줄 것인가? 왜냐하면 주 정부한테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받고 있지만 그 돈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결국 큰 돈을 펀딩을 해야 되고, 리비안에게 아마존이 있듯이 카누는 결국 월마트가 들어와야지 제대로 살아남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2026년, 2030년까지 엄청나게도 많은 전기차 모델들이 나올 것이고요. 다들 기술력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강추위에 견딜 수 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현재 전기차는 강추위에 버티지를 못합니다. 배터리의 효율성이 추위만 오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팩트가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의 니오에서는 계속해서 공장을 만들어내고 있죠. 물량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라는 뜻인데요. 중국 업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수 한정일 것인가, 해외에서도 먹힐 것인가. 현재까지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해외에서 먹힌 사례는 없습니다. 내수 시장용으로만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럭셔리 부분에서도 수많은 내연기관차들이 계속해서 비싼 전기차를 내놓을 것이고요. 기아에서는 이제 중국에 진출한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중국에서 중국차 브랜드 이기기 정말로 힘듭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기업들이 노릴 국가는 중국보다는 인도가 아닐까. 왜냐하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내수 브랜드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전기차 인프라만 조금만 받쳐준다라면 인도에서 많은 전기차 브랜드들이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기차 섹터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어떠한 기업이 될 것인지, 결국 살아남는다라면 대박을 칠 것인데 그 대박치는 기업이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뚜렷한 윤곽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시그널을 주는 기업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기차 섹터는 계속해서 노려봐야 될 섹터이고요. 저는 여기서 반드시 한두 개의 종목에서 대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